안녕하십니까. 인문학당 달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요, 블라인드니스거든요.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번역을 하셨던데요. 그 원 제목으로 하면 그냥 맹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먼 것,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어떤 도시의 이야기 이렇게로 저는 이제 조금 안 보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blindness라고 하는 것은 꼭 눈이 먼 게 시력적으로 눈이 먼 것일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설의 첫 시작을 들어가기 전에요, 오히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딱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보이면 보라, 볼 수 있으면 관찰하라. 이것은 작가가 첫 시작을 하기 전에 첫 페이지에다가 딱 적어 놓은 얘기인데요. 눈이 보이나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이십니까? 보인다라는 것의 의미, 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소설과 더불어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는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꼭 한 번쯤 영화로라도 보셨으면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노란불이 들어왔다. 차 2대가 빨간불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속으로 내달았다. 그러고 쭉 가다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가 선 거예요. 그 파란불로 바뀌면, 초록불로 바뀌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차 한 대가 그냥 서 있죠. 뒤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빵빵거리고 왜 그러냐고를 하니까 그 안에서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한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죠. 눈이 안 보여. 이렇게 소설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이 거기에 감염이 되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어떤 질병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전부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한 명,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한 명의 여성만이 끝까지 눈이 보인, 그러니까 장님이 되지 않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한번 볼까요? 사람하고는요, 문체에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그 속에서의 문장들을 보여드리면은요, 이분은 느낌표, 따옴표 뭐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 대사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의 말인지를 못 따라갑니다. 느낌표, 따옴표 이런 게 없고요. 또 하나는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요,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가 가다가 길에서 그냥 차가 서면서 그때부터 눈이 먼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 남자는 자기 혼자 차를 운전해서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차를 운전을 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죠. 참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은 자동차 도둑이죠. 이 첫 번째 눈이 먼 남자에게서 자동차를 훔쳐서 가져가 버립니다. 물론 그 사람도 가다가 도중에 눈이 멉니다. 다 나중에 한 곳의 수용소에서 다 한 방에서 만나게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눈이 먼 남자는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와서 자기의 아내를 기다립니다. 아내가 와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를 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이 남자를 데리고 안과병원을 데리고 가죠. 당신은 이때까지 눈이 아픈 적도 없었고 시력도 좋았고 걱정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과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등장인물이 바로 이 안과 의사죠. 안과 의사가 조심히 들여다보지만
전혀 원인을 발견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눈이 먼 남자와 그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고요. 이 안과의사는 종일 진료를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오늘 이상한 환자를 봤어. 그렇게 하면서 안 들여다보던 이때까지 책들을 다 뒤져봅니다. 도대체 뭐지? 이게 뭘까? 라고 책을 찾아보다가 어느 순간 자기 손이 안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안과의사도 눈이 먼 거죠. 그리고 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부인에게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끝끝내 하게 되죠. 내가 눈이 멀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염병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갑니까? 수용소로 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과 병원에 첫 번째 눈이 먼 남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안과에 왔었던 환자들은 전부 첫 번째로 초기에 감염이 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요, 이 사람들이 수용소로 가장 초창기에 다 모이게 되겠죠. 수용소로 모이고 이 사람들이 그 수용소의 다른 사람들과 일군의 다른 사람들과 겪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로요, 그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안과 병원에서 환자로 왔던 사람입니다. 눈에 그 각막염 무슨 염증이 생겨서 왔는 환자인데요. 그 소위 매춘을 하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굉장히 원래 그런 어떤 유의 일을 했었던지 간에 아주 멋있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팔뜨기 소년이 있는데요. 이 사팔뜨기 소년을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고 엄마 대신에 지켜주는, 이 수용소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검은 색안경을 쓴 여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설의 중반부가 넘어서서 여기에 합류하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 역시 백내장으로 이 병원을 찾았었던 환자입니다. 굉장히 늦게 발병이 되면서 늦게 이 수용소에 합류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주요한 인물들이 이 병원 내에서, 즉 수용소 내에서 겪게 되는 일, 그리고 나중에 되는 수용소를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고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무장을 한 깡패들이 등장을 하죠. 소설 한 중반부쯤이 되면서 여기에 5만 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 수용소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를 되었을 때 거기에는 드디어 악당들도 당연히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중 한 명이 무기를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드디어 거기에 배급되어지는 음식을 돈을 받고 팝니다. 즉 물건을 받고 파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즉 이 권력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위협과 폭력과 이런 것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더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 수용소는 이미 폐쇄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외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법천지가 되고요. 힘 있는 자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무장을 한 깡패들은요, 나중에 그 수용소 안의 여성들에게 성상납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에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의 법이죠. 그걸 집행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이 수용소 바깥에는요,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의 모습 역시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군인들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자, 이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 줄거리를 다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병은요,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세상이 검게 보이지가 않고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백색질병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데요. 이 역시 주제 사람하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흑사병이 세상을 그죠? 완전히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왜 흑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둡고 질병이고 이런 것은 검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백색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입니다. 하얀 것은 우리가 순수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순결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처음에 질병을 딱 한 첫 번째 남자, 그죠. 감염된 첫 번째 남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똑같습니다. 우리 카프카의 변신에서도요,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벌레가 되어 있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왜 하필이면 나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부조리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까미 같은 경우 부조리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리고 다행인 것은요, 이 의사가 이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재빨리 보건당국에 정부에다가 보고를 함으로써 정부는 재빠르게 신속하게 이 상황을 통제합니다. 통제를 하는 것은요, 감염된 사람들을 재빨리 모두 다 구급차에 태우고 가서 어떤 장소로 다 데리고 가죠. 그 장소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합니다. 나중에 결국 장소로 정해지는 곳이, 수용소로 정해지는 곳은 버려진 정신병원입니다. 예. 왜 하필이면 정신병원이었을까?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그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제정신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또는 모두가 미쳐가고 있는 세상,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국 나와서 보면 모두가 다 눈이 멀어져 있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수용소 안과 밖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설 나중에 보면요, 수용소 안에서 우리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와 보니까 세상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지금 미쳐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눈이 끝내 안 멀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의사의 아내입니다. 의사 아내는요, 자기 남편이 눈이 멀고 구급차에서 와서 데리고를 딱 갑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기 남편을, 눈이 먼 남편을 구급차에 태우고 나서 얼른 집 안으로 가서 가방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는 자기도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그 운전수가요, 아주머니는 못합니다. 내려가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데려가야 할 거예요. 방금 나도 눈이 멀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끝끝내 자기 남편과, 처음에는 자기 남편으로 시작을 하지만 거기 수용소에 들어오는 많은 눈먼 사람들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역할은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역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자기 혼자 다 봐야만 하죠. 거기에서 오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수용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용소 밖에서는요, 이 수용소를 관리하는 그 권력이 작용을 하죠. 이 권력자들은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관심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은 감염이 될 수 있죠.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알아서 질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서로 알아서 죽이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유리하죠. 왜? 병을 옮기는 병균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냉혹한 어떤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묻죠. 아내에게, 이건 미친 짓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럼 뭘 기대했어요? 우린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데. 그렇죠? 우리 모두 세상이 다 미쳐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자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깥에서의 권력은요, 정부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격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격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재빠르게 물론 분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인간적이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주재 사람하고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에 자동차를 운전해 주고 가서 그 자동차를 훔쳐서 달아났던 도둑이 있죠. 이 도둑 역시 이 수용소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은 내뱉죠. 난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어.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 결국 이 도둑은요, 자기 자신의 불행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불행을 가지고 이 소설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요, 이 속에서 이제 점점 더 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일군의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모여든 아까 얘기한 의사와 의사 부인과 그리고 그 병원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과 그리고 당혹한 모습들 이런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 의사 아내가 있습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의사 아내가 있죠.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수치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끊임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본인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예. 밖에서는요, 끊임없이 음식만을 갖다 주는 것조차도 이제는 점점 끊어져 가고 있고요. 이 수용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서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요, 이제는 일군의 그 깡패들마저 들어와서 이 수용소를 소위 장악해버립니다. 총과 무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이제 장악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더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 주고요. 이 수용소는 점점 더 지옥으로 살아있는, 그죠? 이 현실에 그대로 존재하는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환경적으로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배변의 모습이죠. 예. 화장실까지 눈먼 이 240여 명의 이 눈먼 사람들이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자,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누가 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수용소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거대한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은 느낌으로 알죠. 하지만 이 한 명의 눈이 보이는 이 여성의 눈에는 그 참혹함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래도 이 여성은 어떻게를 합니까? 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끊임없이 합니다. 본인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 그 속에서 점점 더 잃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이성을 가지고,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모습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를 했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요, 잔인해지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식의 사랑, 그런 것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면서 만일 누군가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눈이 머는 순간 재빠르게 떨쳐내버리죠. 나한테 옮을까 봐.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보입니다. 자, 그 속에서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하고가 던지고 있는 말 중에서 제가 핵심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거죠.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 자존감을 지키는 무리가요,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첫 번째 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점점 더 포기를 하죠. 어차피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못 보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해지죠. 나도 저 사람을 볼 수 없고 저 사람도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가 됩니까? 모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이 여성은요, 끊임없이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인간답게 살 수 없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차피 인간다운 삶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완전히 동물처럼 살지는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인간답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동물처럼 되지는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동물로 점점 더 변해가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환경도 수용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장실로 변하지만 사람들도 어떻게 변합니까? 예,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 눈먼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곧 짐승으로 변할 것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눈먼 짐승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눈이 보이는, 즉 앞을 보는, 이 여성이 있는 이 방의 이 사람들을 몇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제는요 눈먼 짐승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요즘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사실 봅니다. 과연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 소설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의 뭐 팬데믹 현상을 가리키는 그러한 소설로 지금 읽혀지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 이걸 다르게 조금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터넷 세상을 보시면은요, 이 인터넷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속에서는요, 상대도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상대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실명조차 필요 없고 나의 모습을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요, 어차피 저 사람은 나를 볼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자입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지켜보고 있고 응시하고 있다면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창피한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종류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눈먼 자들의 도시의 이 수용소 안에서 일부의 아주 극소수의, 그래도 우리는 짐승처럼은, 눈먼 짐승처럼은 되지 않고자 애쓰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최후의 자존감마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짐승으로 변해가는 모습. 그 속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은요, 거기 좌측 3번 방이라고 나오는 그 깡패들 무리 20명이 모여있는 그 방이죠. 그 방의 사람들은요, 인간임을 완전히 포기한, 동물조차도 하지 않는 그 눈먼 짐승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먹거리를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탐욕을 저질러서 모든 그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무리들에게서 물건을 요구하고요, 재물을 요구하고요, 음식을 거기에 맞춰서 내다 놓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성상남마저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끝끝내 그 속에서 죽어가는 여성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것이 과연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일인가, 또는 팬데믹 상황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겪고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뻔히 보이는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뻔히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눈이 안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짐승 같은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주인공 여성은요, 그 의사 아내죠. 의사 아내는 그 깡패 중의 두목의 목을
숨겨 놓았던 그 물건들 중에 하나에서 가위를 발견을 하고요. 그 가위를 들고 가서 그 깡패의 목을 찔러서 깡패를 죽입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그 깡패들 중에 한 명, 두목이 죽는다고 조직이 없어집니까? 얼른 그 두목의 총을 거머쥔 다른 사람이 또다시 그 조직을 장악을 하고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기를 또다시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먹을거리, 우리는 먹을거리가 상징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렇죠? 이 돈을 거머쥐고 또다시 나쁜 짓들을 요구를 합니다. 과연 우린 그걸 따라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오히려 이 바깥에 있는 이 깡패 집단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두목을 죽인 여성을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죽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러지 않을 것인데. 참 암담하죠. 그죠? 그리고 네가 자수해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것 아닌가. 예.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정말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소설 속에서 상당히 많이 들죠. 결국 우리의 존엄성은 어디로 갔고 우리의 수치심, 최고로 남아져 있던 마지막 보루였던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감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쨌든 나오죠. 예. 여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나와 보니까요, 세상은 이미 그 감옥을 지키던, 그 수용소를 지키던 그 일군의 그 군인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모두 눈이 벌어서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 착한 무리들, 요 사람들은요, 이 한 명의 눈이 안 먼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다행히 그 의사의 집에서 다 모여서 삽니다. 그리고 이 의사 아내가 음식을 구해와서 다 같이 평화롭게, 그죠? 나름의 음식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렇게를 살죠. 그 속에서도 어떻겠습니까? 눈이 떠 있는 이 한 명은요, 나머지 눈이 멀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 말을 해주죠.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시오. 자기 자신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오. 예, 아주 그냥 엑스트라인 한 작가의 말을 빌어서 주제 사람하고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일입니다. 인간임을 잃지 마시오. 그 내가 사라지도록 하지 마시오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명 한 명, 가장 먼저 눈이 멀었던 그 남자가 갑자기 눈이 보이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은 끝이 나죠. 자, 검은 색안경을 낀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여기 계시는 스님들께서는요, 보이십니까? 우리는 뻔히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는 뻔히 우리는 다 보이면서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짐승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죠. 자존감을 가지고 끝끝내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는 보이는, 나는 눈을 뜨고 있는 그 한 명의 사람, 우리 소설 속에서의 그 여주인공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안내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따뜻한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보지 못하는 나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소리로 말을 해 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참 잘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뻔히 뜨고도 우리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길을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소리가 되어줄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따뜻한 목소리가 되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먼 자들의 도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 확 뜨고 세상 이때까지 못 봤던 거 많이 보시고 관찰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